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목덕바입니다. 요즘 분양가만 보면 그냥 한숨이 나오죠. 이거 너무 어처구니 없는 수준에서 그냥 급발진 사고를 연상시킬 정도로 무지막지하게 치고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워낙에 금리 상황이 험악하다 보니까 사람들 피로도는 더욱 높아지고요. 아예 분양 쪽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분위기가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죠. 그래서 호불호 기준이 더욱 갈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조금이라도 가성비라는 스멜이 느껴지는 곳은 그래도 나름 선방을 하고 있는데, 이후 시세견인력이라는 엔진에 무리가 많이 갈 수 있다는 점도 감안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전혀 집값을 끌고 갈 만한 호재가 보이지 않을 정도죠. 이런 분위기에서 어제 검단 넥스티엘이 특공 접수를 받았는데 195세대 모집에 1860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일단 분양가가 1억씩 올라간 상황에서도 특공 지원자들이 나름 많은 느낌이 들어요. 이런 분위기라면 오늘 1순위 경쟁률 나와봐야 알겠지만, 지금 검단 분양가가 1억씩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서울 경기권 분양가가 미친 듯이 치고 나오니까 상대적으로 저렴해 보이는 거죠. 일종의 착시 현상입니다. 그래서 수요가 더 붙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넥스티엘은 검단임에도 불구하고 84제곱이 거의 6억대 가격이죠. 상당히 세게 나온 건데 향후 검단의 집값 추세가 엄청난 고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 감안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같은 인천에서 분양한 송도 월드메르디앙 104세대 모집에 115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여기는 1순위까지 마감을 했는데 당연히 송도에 대한 위험신호, 거의 전반적인 분위기라서 미분양 났습니다. 이거 무순위로 돌리게 될 거고요. 근데 문제는 분양가 84제곱이 8억대로 나왔죠. 소규모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분양가는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분위기죠. 그대로 미분양 가구로 웨이아웃이 됐고요. 무순위로 달릴 준비하겠죠. 문제는 이렇게 무순위로 나오면 무주택자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호구 안 잡히려 이런 분양들을 쳐내는데, 유주택자들이 그냥 무한대로 지갑을 열면서 무순위를 다 주워가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분양가를 계속 꼭지에 머물게 하는 직접적인 원인이죠. 일단 1차 분양 실패하면 무순위로 돌려서 유주택자들 수요 안에서 똘똘 많아서 분리수거한다. 이런 어떤 전략을 쓰는 것 같은데, 최근 악성 미분양이라 불렸던 신독산 솔리 뉴폴의 서울 분양단지였는데요. 무순위로 세대수 다 채웠습니다. 그리고 화곡 더 리브 스카이 역시도 미분양이라는 우주에서 미아가 될 뻔했는데 세대수를 꽉 채웠고요. 덕소 강변 라운 프라이빗은 무려 한 세대 모집에 3,400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이렇게 유주택자들 위주로 줍기에 나서니 분위기 상당히 흐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죄다 고분양가로 치고 나오는 거는 무주택자가 설거지해야 될 판인데, 절대로 분양가가 내려가지 않는 건 아무리 꼭지를 찍는 분양가에 나와도 소진이 다 된다는 거예요. 동탄 호반서민 역시도 4세대 무순이었는데 그냥 다 채갈 정도로 엄청난 인원이 몰려들었고요. 그래서 청약시장이 변질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만저만한 일이 아니죠. 결국 청약은 무주택자가 저렴한 가격에 집을 사기 위한 시스템인데, 초반에 가격이 넘사벽으로 나오고 소진이 안 되면 유주택자들이 다 주워가는 지형들을 만들어내니 이건 정말 춘추전국 시대를 방불케 하죠. 그리고 이렇게 주워간 집을 방패 삼아서 집값 띄우기 집요하게 하는 겁니다. 일단 먹은 거 토해낼 때 시세 차익 빼고 내놔야 하니까 거의 청약의 후반전은 투기판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청약의 실익이 많이 줄어가고 있죠. 이번에 이문 휘경 뉴타운에서 이문 상구역, 이문 아이파크자이가 10월에 분양을 하는데, 여기도 1,500세대 일반 분양 물량 어마무시하죠. 엄청난 관심을 받게 될 겁니다. 벌써 기간 추천 나왔고요. 4,321세대 메모드급 단지죠. 같은 서울이지만 코딱지만한 규모에서도 14억이 넘는 분양가의 불을 뿜는 곳들을 제낀 사람들이 여길 기다릴 건 뻔한데, 문제는 분양가죠. 직전에 분양했던 이문 1구역 레미안 라그란데보다 1억 정도 더 높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5구제곱은 거의 9억을 훌쩍 넘어가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84제곱은 12억에 가깝게 나올 거라는 전망이 있는데 이렇게 자신감 있게 분양가를 치고 나오는 이유,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1주택자들, 유주택자들 수요가 백업으로 단단히 받치고 있다는 거죠. 모집 공고가 10월 20일에 나오는데 분양가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과열이 되다 보니 당연히 주담대 대출 증가액 3조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15억이 넘는 고가주택에 대한 대출 금액이 1조 4천억을 찍고 있죠. 무조건 가격이 높을수록 이후에 더 오를 거라는 기대 심리인데 문제는 이렇게 빌리고 난 이후에 금리가 관건인데 지금 변동금리 거의 상단이 7%를 찍고 있죠. 얘가 8%까지 올라갈 게 뻔한 것은 지금 은행채 5년물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 때문입니다. 근데 이렇게 계속해서 빚을 내서 집을 사는 이유는 앞으로 금리 상승보다 집값 상승이 더 클 거라는 어찌 보면 왜곡된 집값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소득 대비 가계부채가 연말 고금리 폭탄으로 인해서 엄청난 위기를 불러일으킬 것은 대부분 소득의 3배 정도 되는 자금을 끌어서 쓴다는 거고요. 비교적 젊은 층이 계속해서 공격적인 주택 매입에 쇄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죠. 아마 8% 금리가 오게 되면 이게 스탑이 될까요? 집이 날아가는 걸 두 눈으로 봐도 멈추지 못할 것 같아요. 그냥 신앙과 같은 믿음 때문에 집값이 금리 상승분보다 더 오를 거라는 신념, 이게 사람을 죽이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영등포저희가 눈 뒤집어지는 일이 벌어졌죠. 바로 2023년 유일무이하지 싶습니다. 가격면에서 그냥 주변 신축단지 대비 반토막 수준, 바로 서울대방 공공주택 부지가 문을 열게 되는데요. 여기는 한 번쯤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정확한 공급 규모는 836가구 정도 나오게 되고요. 청약 형태는 공공분양, 사전청약, 일반형입니다. 사전청약에 대한 호불호가 요즘 많이 갈려 있어서 아주 잘 걸러내셔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대상자는 1인 가구, 청년 신혼부부, 생애 최초 일반을 대상으로 디테일하게 나눠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평형 타입을 보면 5구, 74, 84제곱으로 구성이 될 것으로 보이네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 분양가 5구제곱 6억 선, 84제곱 7억 선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너무 요즘에 민간 분양가가 높게 나와서 공공분양은 조금 저렴하게 가자 이런 분위기로 지금 흐르고 있는데 최근에 분양했던 영등포자의 84제곱이 12억 가까이 됐었죠. 여기가 눈이 뒤집힐 정도로 가성비 있는 가격선에는 나올 듯 보입니다. 대략 6, 7억대로 나오게 된다면 부동산 환경이 급격하게 바뀌어도 방어력이 있는 분양가가 될 수 있겠죠. 여기 교통환경을 보면 핵심만 콕콕 찌르는 위치에 자리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대방동, 여의도 흑석동을 4통 8달 걸치고 있는 아주 묘한 입지를 가진 곳이죠. 서울의 아파트 경쟁력 죄다 흡입할 수 있을 정도로 괜찮은 입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서쪽으로는 신길 뉴타운, 그리고 북쪽으로는 여의도, 동쪽으로는 노량진 뉴타운까지 동선을 확대를 할 수가 있죠. 한강대교 건너게 되면 용산 진입 용이하고요. 무려 서울의 뉴타운을 3개나 끼고 있는 곳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주변 교통환경도 괜찮은 편이고요. 일단 아파트 단지에서 제일 가까운 역이 7호선 장승배기역. 장승배기역 자체가 강남 동선 굉장히 좋은 라인이죠. 15분 정도면 강남 고속터미널역에 도착하게 되고요. 10여 분 정도 가면 강남에 접근이 가능하니까 얼마나 핵심 입지를 찌르는 지하철 라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주변에 1호선 대방역도 가까운 편이고요. 대방역을 통해서 노량진역은 한 정거장이면 도착이 가능하겠습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화려한 라인업을 가지고 있는 노량진역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입지인데요. 교통환경으로 볼 때 나름 괜찮다라는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입지 가지고 있다 할 수 있겠죠. 숲새 환경도 바로 뒤쪽으로 용마산 자리하고 있고요. 서울 한복판에서도 아주 풍성한 녹색 환경 누릴 수 있겠네요. 한강공원도 비교적 가까운 편이고요. 단지 주변으로 학교도 가까운 편입니다. 이렇게 지금 부동산 환경은 연말로 가면서 엄청난 분기점을 만들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절대로 호구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스스로의 기준을 잘 잡으면서 청약 시장에서 자칫 고가에 몰리면 평생 집을 짊어지고 가야 하는 금융노예라는 사슬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서울대방 공공주택지구 여기는 좀 신중하게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러나 신중하게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야 하는 시기인 것만은 분명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영등포자이가 눈이 뒤집힐 정도로 반토막에 내놓는 그런 일도 있네요.
지금 청약시장은 여차하면 그냥 골로 갈 수 있는 개인 금융자산에 엄청난 구멍을 만들어 놓을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잔뜩 웅크리고 있는 스탠스 잘 유지하시면서 하나하나 각계격파 아니면 무조건 패스하셔야 되고요. 가성비라는 기준에 걸맞다면 마지막까지 체크해야 될 시기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아무튼 어떤 선택을 하든 판단을 잘 내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